PM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내용, 전문가 그룹 로얄 패밀리 홍동주 체온 의학 작가이자 그룹 대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. PM Q&A 22번째 시간, 질병에 따른 PM 식품 적용 안내입니다. 질병에 따라 PM 식품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가요? PM 식품은 기능성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. 그래서 잘 적용하면 더더욱 좋습니다. 국내 당뇨병 환자입니다. 이것은 30살 이상 된 사람 기준으로 한 거죠. 2020년도에 600만 명입니다. 그러면 30살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다 합치면은 대략은 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. 30살 이상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.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가 있죠. 당뇨라고 확진하기 바로 전 단계. 경계성 당뇨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1583만 명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합하면 현재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위험에 있습니다. 이거 대단한 거죠?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서요, 65세 이상 되신 분들 40%가 당뇨 환자입니다. 10명 중에 4명이에요. 엄청난 겁니다. 65세 이상 여성분들이죠. 2명 중 1명이 당뇨병입니다. 65세 이상 되신 여성분들 만났을 때 2명 중에 한 사람인데 국내 당뇨병 환자가 당초 예상보다 30년 일찍 다시 말하면 30년 정도 앞으로 더 지나가야 뭐 2020년에 이 수치가 나왔으니까 25년 이후에 약 600만 명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벌써 이 수치가 온 겁니다. 나는 이 예측을 하시는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? 이 사람들이. 아니, 예측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지? 이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죠. 전문가라고 말하는 비전문가들이죠. 이런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류가 난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것으로 예측할 때 앞으로 25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아, 저는 10명 중에 8명이 당뇨병에 걸려 있을 것이다. 10명 중에 8명이 당뇨병에 걸려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이 만약에 당뇨병이 아니다. 그럴 경우에 이 8명은요, 2명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.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? 65세 이상 되면 당연히 당뇨 걸리는데 당신은 당뇨 안 걸렸으니까 당신이 비정상이야 라고 할 거예요. 분명히요. 또 사회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. 오히려 약을 권하는 사회, 질병을 만들어내는 사회,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. 당뇨 전 단계에 있으니까, 아, 그래, 당뇨는 당장 암처럼 죽는 질병이 아니야. 그래서 잘만 관리하면 돼. 하지만 전문가들의 소견은 다르죠. 당뇨 전 단계 방심하지 마십시오. 절반은 10년 이내에 당뇨병 걸립니다. 그러면 여기 지금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1583만 명의 이 사람들 10년 이내에 당뇨병 간다는 얘기잖아요. 메티오닌, 유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으로 황을 이용한 다양한 생화학적 기능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. 메티오닌의 주요 기능을 볼까요? 뇌 기능, DNA 복구, 호르몬 생성, 기분 조절 등 수백 개의 메틸화 반응에 관여를 합니다. 그리고 메티오닌은 간에서 시스테인으로 전환되는데 이 시스테인이 뭘 만드느냐? 글루타치온. 우리가 이거 먹게 되면 액티바이즈처럼 붉게 올라오거든요. 글루타치온은요. 얘는 강력한 항산화예요. 이게 세포 형질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해독할 때 좋습니다.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는 아, 요게 필요하니까 글루타치온을 먹게 되면 되겠네요. 라고 해서 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글루타치온은요. 아미노산 제대로 먹게 되면 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. 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겁니다.
자, 또 하나요. 지방이 간에 쌓이지 않도록 지질대사의 핵심 아미노산입니다. 그러니까 지방간 있는 분들 있죠? 이런 분들은요, 메티오닌이 부족했을 때 발생되는 거예요. 또 심혈관, 뇌졸중, 동맥경화, 당뇨,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되는데 이 메티오닌이 필수 아미노산이고 간에 들어가게 되면 시스테인으로 전환됩니다.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으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. 글루타치온의 생성의 핵심 구성 요소죠. 시스테인이 전환돼서 활성화되면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간 해독에 작용을 합니다. 시스테인이 그 중요한 거예요. 면역 기능의 향상이 되고요. 단백질 구조인데 바로 뭘 만드느냐? 인슐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. 무엇이 문제일까?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요인 중에 핵심적인 겁니다. 바로 육식입니다. 육식을 하면 당뇨에 그냥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당뇨 걸리신 분들 육식을 자제하든지 아예 중단하면 당뇨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길래 그럴까? 한국인은 지금까지 밥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요,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습니다. 연간 육류 소비 쌀 앞질렸죠? 이것도 몇 년 전 얘기입니다.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요. 해마다.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. 오, 대단하게 많이 먹어요. 그런데 서양인들은요, 이 고기를 먹을 때 그냥 간단하게 스테이크 형태로 그냥 먹어요. 근데 우리는 양념을 하잖아요. 불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설탕에 재거든요. 설탕으로 해야지만 고기의 이 단백질이 당에 찌들어가지고요. 얘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불고기 불판에다 하게 되면은 자꾸 가는 게 설탕이 내려와가지고 불판에 끈적거리는 게 붙어 있잖아요. 요것 때문에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 아까처럼 세포 수용체에 딱 달라붙게 되는 거죠. 안 떨어진다니까 요거 여러분들. 외국 사람들, 서양인들은 오래전부터 고기를 스테이크 형태로 먹었기 때문에 이미 몸은요 준비가 돼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것은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30년도 안 됐어요.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것이. 그러니까 너무 빠른 시간에 갑자기 먹게 되니까 내 몸에서 준비를 못 하는 거죠. 뭐 몇 세대가 지나가면 그때는 뭐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곧바로 질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육류는 증가되고 있고 쌀은 잘 안 먹어. 문제는 뭐냐? 저 맛있게 보이는 육류가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고기를 먹는 목적은요, 지방이죠. 과거 산에서 잡아먹었죠? 그때는 약 12%였는데 지금은 식용으로 길러서 먹죠. 지방 비율이 약 55%입니다. 그 여러분 실제로 고기 구워 먹으면 기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.